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퇴마 무도회 도중 마녀는 미쳐버렸다 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구판에서 북을 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칠 수 없게 되었다. 무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과 발이 아니라 춤이 끝난 뒤에도 제정신으로 남아있는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부분 이미 늦는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날 밤을 이렇게 말한다. 신이 너무 많이 내려왔던 굿이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신이 아니라 내려와서는 안 될 것이었음을. 내가 처음 그 마을에 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있는 작은 상궐. 지도에도 흐릿하게 표시된 곳이었다. 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오지 않았고 마지막 버스는 해가 지기 전에 떠났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줄기에는 붉은 천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누군가 소원을 빌고 남긴 흔적일 수도 있었고 혹은 빌지 말았어야 할 것을 빌고 떠난 증거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차이를 굳이 묻지 않았다. 밤에는 이름 부르지 마세요. 마을 이장이 처음 건넨 말이었다. 환영 인사도 수고한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담배를 피우며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이름이요. 특히 죽은 사람 이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당으로 살면서 그런 말은 이미 수십 번 들어왔다. 밤에 이름을 부르면 돌아오지 말아야 할 것이 길을 찾는다고 했다. 그리고 이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그 다음 말을 말해도 되는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휘파람도 불지 마세요. 그 순간 느티나무에서 천조각들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바람은 없었다. 굿을 부탁한 집은 마을 끝에 있었다. 사람들이 일부러 피해 짓는 자리. 집 뒤로는 바로 산이 붙어 있었고 해가 지면 집 전체가 그늘에 잠겼다. 상주 역할을 할 여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눈 밑이 깊게 꺼져 있었고 손에는 계속해서 소금을 쥐었다 폈다. 남편이요, 그녀가 말했다. 3달 전부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모호했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들을수록 나중에 춤이 꼬인다. 밤마다 웃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가끔은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봐요. 그녀의 집 안에는 밥그릇이 3개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식구는 둘뿐이라고 했다. 하나는 왜 더 놓으셨어요? 내 질문에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안 놓으면 밤에 문을 두드려요. 야, 첫날 밤 나는 재를 올리지 않았다. 굿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운을 본다. 집 안을 돌며 물이 고인 곳과 바람이 멈춘 자리를 살폈다. 부엌 뒤 장독대 옆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그곳에는 작은 북이 하나 놓여 있었다. 내가 가져온 것도 이 집의 것도 아닌 북. 가죽은 지나치게 팽팽했고 표면에는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북은 어디서 났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까진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같은 꿈을 3번 꾸었다. 구판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는데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상체만 움직일 뿐이었다. 그리고 북소리. 내가 치지 않았는데 북은 스스로 울리고 있었다. 둥, 둥
점점 느려지다가 마지막에는 심장 박동처럼 변했다. 이틀째 되는 날 마을에 노인이 찾아왔다. 아무도 그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 춤 아직 추지 마시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미 시작됐어요. 내 대답에 노인은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상처가 벌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럼 멈출 수는 있지. 방법이 있습니까? 노인은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차갑고 축축했다. 작은 방울이었다. 무당들이 가끔 쓰는 신을 부르는 물건. 이걸 달고 춤을 추면 그가 말했다. 신이 아닌 것이 내려와도 끝은 낼 수 있어. 나는 물었다. 대신 뭘 잃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산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선택했다. 경고를 들었고 꿈을 꾸었고 북이 스스로 울리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도 나는 방울을 허리에 달았다. 그 순간 방울이 울렸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주 작게, 마치 웃음처럼.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곳은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걸. 굳은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부를 일찍 껐고 창문마다 소금이 담긴 작은 그릇이 놓였다. 누군가는 쌀을 뿌렸고 누군가는 문설주에 붉은 실을 묶었다. 그 모든 행동이 오래된 약속처럼 자동적이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땅은 낮 동안 마른 듯 보였지만 발을 디디자 미묘하게 꺼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묻어둔 흙 같았다. 북을 집어 들었을 때 손바닥에 전해지는 감각이 이상했다. 가죽이 따뜻했다. 사람 천처럼. 시작해 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턱 안쪽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비어 있어야 할 자리. 세 번째 밥그릇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첫 박을 쳤다. 둥. 북소리는 공기를 가르지 않았다. 오히려 공기 속에서 이미 울리고 있던 소리와 겹쳐졌다. 마치 내가 치기 전부터 이 집 안 어딘가에서 같은 리듬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처럼. 춤을 추기 시작하자 방울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 움직임과는 다른 박자였다. 딸랑, 한 박 늦게, 혹은 한 박 먼저. 나는 일부러 방울을 무시하고 몸을 돌렸다. 무당의 춤은 통제다. 신이 내려오더라도 리듬은 사람이 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 번째 박에서 내 발이 다시 붙었다. 꿈과 같았다. 아니, 꿈보다 더 정확했다. 발바닥이 흙 속으로 잠긴 느낌. 움직이려고 할수록 아래에서 무언가가 발목을 감싸 쥐었다. 그때 들렸다. 아직이야.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나이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건 집 안에서 들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굿은 끝나지 않았다. 끝날 수 없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북을 치고 몸을 흔들고 주문을 외웠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닿지 않았다. 대신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졌다. 어린아이의 중얼거림, 노인의 기침, 울음을 삼키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숨처럼 이어졌다. 문득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문 안쪽에서 바닥을 긁고 있었다. 손톱 사이로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모르는 눈이었다. 저기 앉아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세 번째 자리.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밥그릇 위의 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방울을 붙잡았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끝은 낼 수 있다. 나는 방울을 흔들며 굿을 마무리하는 동작으로 들어갔다.
신을 보내는 춤, 내려온 것을 돌려보내는 절차. 그 순간 방울이 깨졌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 손 안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깨진 조각들이 땅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소리 위로 분명한 웃음이 겹쳐졌다. 이제부터구나.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감각이 천천히 종아리로 올라왔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쫓아내는 의식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 누군가가 시작해 놓은 것을 그저 이어받는 자리였을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북소리가 들렸다. 아니, 소리라기보다 리듬이었다. 심장이 뛰는 속도와 정확히 겹치는 박자. 마을 사람들은 굿이 끝났다고 말했다. 여자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남편도 밤에 웃지 않는다고 했다. 세 번째 밥그릇은 치워졌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멈췄다. 잘 된 거죠? 이장은 그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굿이 끝났을 때 끝났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아침 나는 손을 씻다가 멈췄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이 아주 잠깐 나보다 늙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꼬리는 웃고 있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얼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 선생님 대신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버스를 타고 마을을 떠날 때 느티나무가 다시 보였다. 붉은 천 조각들 사이에 어젯밤에는 없던 것이 하나 더 매달려 있었다. 깨진 방울의 조각. 나는 분명히 모두 땅에 떨어뜨렸다고 기억했다. 그런데 그 조각 하나가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느티나무 가지에 묶여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아주 짧게. 딱 한음.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휘파람 소리는 버스 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몸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춤을 추지 않아도 관절이 저절로 움직였다. 밤이 되면 발바닥이 근질거렸고 아무 이유 없이 북을 찾는 손짓을 했다. 한 번은 굿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날이었다. 그날 밤 내 문 앞에 쌀과 소금이 놓여 있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몰랐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배치가 내가 마을에서 보았던 것과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내 집 앞 골목에서. 이미 절반은 넘어갔소.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노인은 웃지 않았다. 그 대신 내 발을 내려다보았다. 춤이 몸에 남았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요 며칠 신발 밑창이 유난히 빨리 닳고 있다는 걸.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오. 노인이 말했다. 완전히 맡기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가. 넘긴다는 게 다음 구판에서 당신 대신 내려갈 사람을 세우는 거지. 그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기대. 그 감정이 떠오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북을 꺼냈다. 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손은 이미 북채를 쥐고 있었다. 방울은 없었다. 하지만 귀 옆에서 분명히 방울 소리가 났다. 딸랑. 이번에는 내 안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네가 박자를 맞춰.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날 구판에서 내려온 것은 신도 귀신도 아니었다. 춤을 잃은 무언가였다. 그리고 나는 그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구판을 골라받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구판이 나를 골랐다. 전화는 항상 같은 시간에 울렸다. 새벽 2시 12분. 받으면 숨소리만 들렸다. 끊으려고 하면 그때서야 주소가 흘러나왔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이상한 건 그 장소들이 전부 이미 무언가가 끝난 자리였다는 점이다. 아이를 잃은 집, 병원이 문 닫은 뒤 비어있는 병동, 철거를 앞둔 기숙사. 사람들은 마무리 굿이라고 불렀지만 내 몸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폐병원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고 계단에는 환자용 슬리퍼가 한 짝씩 흩어져 있었다. 나는 3층에서 굿을 시작했다. 수술실 앞 문에는 아직도 무균구역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북을 치자 병실 안에서 동시에 침대가 삐걱거렸다. 아무도 없는데, 아니, 없어야 하는데. 여긴 너무 많아.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 그 순간 내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구판에서 쓰지 않는 동작,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그대로 따라 추는 춤. 거울처럼 반짝이는 수술등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다. 내 그림자. 하지만 내 움직임보다 한 방 늦게 따라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굿이 끝났다는 확신을 느끼지 못했다. 의식을 마치고 나와도 뒤에서 계속해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발자국은 늘 하나 더 있었다. 두 번째 구판에서는 사람이 다쳤다. 내가 춤의 박자를 바꾸는 순간 구경하던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마비라고 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박자가 그 사람의 숨과 맞지 않았다는 걸. 노인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내가 굿을 마치고 나오는 길목에서 이미 넘겼구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누굴요? 당신이 밟고 있는 걸.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도, 아니, 노인이 말을 끊었다. 이미 여럿이요. 그는 내 뒤를 가리켰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이 알고 있었다. 춤은 전염도예요. 노인이 말했다. 특히 끝내지 못한 춤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굿을 거절한 대가를 치렀다. 잠에서 깼을 때 발바닥이 피로 젖어 있었다. 방 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내 발자국 옆에 다른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크기가 달랐다. 더 작았고 발뒤꿈치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같은 장면을 본다. 굿판 한가운데 북은 없고 방울도 없다. 그 대신 사람들이 원을 이루고 서 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누군가 말한다. 다음은 누구지?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내 발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 막으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 나는 안다. 그날 마을에서 시작된 것은 한 번의 굿이 아니었다. 계승이었다. 춤을 멈추지 못하는 것, 끝을 모르는 박자, 그리고 다음 다리를 찾는 의식. 오늘도 전화가 울릴 것이다. 새벽 2시 12분에 나는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받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구판이 되기 때문이다. 전화는 예고 없이 끊겼다. 그날 이후로는 새벽 2시 12분이 아니라 내가 잠들려고 할 때마다 울렸다. 벨소리는 없었다. 진동도 없었다. 그냥 귀 안쪽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일어났다. 불을 켜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발이 먼저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 구판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기숙사였다. 재개발이 중단된 건물. 학생들이 떠난 지는 오래됐고 벽에는 아직도 낙서와 공지문이 남아 있었다. 야간 통행 금지 옥상 출입 금지. 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벽에 붙은 손바닥 자국들을 보았다. 누군가 장난으로 찍은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같은 높이였다. 내 어깨 높이. 굿은 옥상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다. 누가 정했는지는 몰랐다. 다만 도착했을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북, 촛불, 쌀과 소금, 그리고 깨진 방울이 하나. 나는 그 앞에 섰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여기까지 온 순간부터 이미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북을 들자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무섭지 않았다. 첫 박을 치는 순간 건물 전체가 숨을 멈췄다. 바람이 멎고 도시 소음이 사라졌다.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림자들은 벽에 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이 나타났다. 학생이었다. 아니, 학생이었을 얼굴. 교복을 입은 아이도 있었고 체육복 차림도 있었다. 얼굴이 없는 아이도 있었다. 모두 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다. 거부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듬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의 움직임이 하나로 맞춰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춤은 퇴마가 아니었다. 위로도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끝내지 못한 날들, 돌아가지 못한 밤들, 그리고 누군가 대신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몸짓. 굿이 끝나갈 즈음 아이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없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 말이 위협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굿이 끝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남아야 한다. 리듬을 기억할 사람, 다음 박자를 잇는 다리.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날이 밝았을 때 옥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북도, 촛불도, 사람들도. 다만 바닥에 남은 발자국들만이 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 원의 중심에 내 발자국이 가장 깊게 찍혀 있었다. 아침 뉴스에서는 그 기숙사가 철거되었다고 말했다. 사고는 없었고 실종자도 없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나는 나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분명히 내가 아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발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손이 먼저 물건을 챙겼다. 어디에서 쌀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소금을 뿌려야 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았다. 대신 사건이 먼저 나를 불렀다. 세 번째 장소는 바다였다. 서해안 쪽 지도에는 아직 이름이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떠난 포구. 어선은 뒤집힌 채 모래에 박혀 있었고 부표는 줄이 끊어진 채 파도에 떠밀렸다. 밤바다는 유난히 조용했다. 파도 소리조차 박자를 세는 것처럼 일정했다. 나는 방파제 끝에 섰다.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서 있었다. 등을 돌린 채. 키가 나와 같았고 어깨선도 같았다. 늦었네. 그가 말했다. 내 목소리였다. 나는 묻지 않았다. 누구냐고도 언제부터 있었냐고도.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질문만을 이미 지나온 얼굴이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그가 말했다. 조금만 더 추면 돼. 그러면 끝나나?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바다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끝이라는 게 있긴 할까? 그 순간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병원에서, 기숙사에서, 마을에서. 내가 지나온 구판마다 남겨진 사람들. 아니, 남겨졌다고 믿었던 몸들. 그들은 말없이 원을 만들었다. 방파제 위 바다를 향해. 북은 없었다. 방울도 없었다. 하지만 파도가 있었다.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내 심장이 있었다. 둥, 둥. 나는 발을 들었다. 춤을 추는 동안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누군가 굶어 죽던 밤, 누군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순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장례. 그 모든 한 알첸이 리듬이 되어 몸을 통과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춤은 불러들이는 의식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묶어두는 굴레였다는 걸. 누군가는 반드시 그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춤이 끝났을 때 그 나와 같은 얼굴을 한 존재가 내 앞에 섰다. 이제 네가 아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발자국은 모래 위에 남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은 이미 구판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날이 밝았을 때 포구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파제 끝에는 내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사고라고 말했다. 밤바다에 빠졌을 거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포구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파도 소리가 박자를 세는 것 같다고. 그리고 가끔씩 아무도 없는 방파제에서 춤추는 그림자가 보인다고. 나는 아직 춤을 춘다. 누군가 애군을 넘기고 싶을 때, 누군가 끝내지 못한 밤을 가졌을 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그 곁에 서 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묻는다. 준비됐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된다. 이건 퇴마가 아니라 계승이라는 걸. 밤바다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나는 더 이상 물속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땅 위에 서 있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사라졌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라진 사람은 곧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나를 본 사람은 새벽에 폭우를 지나던 배달 기사였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하나 서 있었어요. 분명히요. 근데 발이 땅에 안 닿아 있었어요. 그가 본 건 춤의 끝자락이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보아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 부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나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생겼다. 가족을 잃은 사람,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꿈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는 사람. 그들은 모두 어느 순간부터 발의 감각이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땅이 너무 가깝거나 혹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그때 나는 그들 곁에 섰다. 말은 하지 않았다. 손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방 늦게 움직였다. 그들이 고개를 돌릴 때 나는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순간이 온다. 그들이 묻는다. 이거 끝낼 수 있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예전의 나를 떠올린다. 방울이 깨지던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린 그 밤. 그래서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끝낼 수는 없어. 다만 넘길 수는 있어. 아주 드물게 누군가는 고개를 젓는다. 도망치려 한다. 귀를 막고 발을 움직이지 않으려 애쓴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보여준다. 아무도 없는 구판, 원만 남은 자리,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춤. 그걸 본 사람은 결국 선택한다.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본 이는 어린아이였다. 밤에 휘파람을 불다 어른에게 혼난 뒤 울면서 폭우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말했다. 아저씨가 춤추고 있었어요. 슬퍼 보였어요.
누군가 물었다. 무서웠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근데 같이 추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른들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너무 늦게. 그날 이후로 포구에는 표지판이 하나 세워졌다. 야간 출입 금지, 휘파람 금지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춤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박자가 어긋난 숨이 들린다. 그 숨이 리듬을 찾는 순간 나는 다시 발을 든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음 사람을 기다린다.